네, 201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 맞죠? 열정페이를 작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작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평산 책방, 문재인이 주도해서 만든 평산 책방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이재명 열정페이 문재인을 작살냈다. 예, 제목에 뭐 그럴 문자가 나오면은 거의 100%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열정페이 문을 이재명이 박살냈다. 상당히 아주 흥미있는 대목이죠. 네. 따뜻한 방송, 팩트 있는 방송, 아시아투데이가 최고입니다. 김박사 화이팅, 우리 광야소리님. 광야소리님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아주 왕애청자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랜저님, 박경련님, 금빈님, 경아님, 양순현님 정말 아주 자꾸 이렇게 불러드리면 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이 문을 작살을 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산 책방을 낸 문재인 어떻습니까? 5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죠. 그런데 뭐 순식간에 50명이 하루 만에 찼다고 합니다. 무슨 이 지방에 있는 조그만 그 책방에 50명이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까요? 다 내가 문재인을 그래도 보고 싶어 하는데 지지층도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자 50명 정도 모집하면 금방 응모가 다 찰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됐겠죠. 그런데 그 자신감은 엉뚱한 대로 비화가 됐습니다. 이른바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즉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점심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에 불씨가 됐죠. 오전에 오후 4시간만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알아서 해결해 하시고요. 오전 4시간, 그 다음에 오후 4시간, 그럼 어차피 점심시간에 중간에 있으니까 점심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양산 그 시골 마을에 무슨 제대로 된 무슨 햄버거 가게가 있겠습니까? 또 식당이나 있겠습니까? 밥은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급여는 한 푼 나가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 2030 젊은 층들은 그래서 열정페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죠. 열정만으로 페이, 이게 이제 급여입니다. 그죠? 급여. 노페이 하면은 급여를 지급을 안 한다는데 바로 페이를 노페이를 할 테니 열정만 갖고 와라. 열정만 이렇게 스펙 쌓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나는 알바를 했다, 자원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스펙에 한 줄 들어갈 수 있는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열정만 가져가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정페이라는 거 아닙니까? 노페이라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돈을 주질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는 재임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실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을 소득이 앞에서 이끈다. 그러니까 국고를 털어서라도 많이 이렇게 소득을 늘려주면 그 소득이 어디 가냐? 다 소비로 연결이 돼서 성장이 나중에 따라온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이게 아주 정통적인 그런 경제학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저도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소주성이라는 거는 이 경제 이론에 나오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일부 소수의 현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한번 봤더니 어디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그거는 조그만 무슨 이 섬나라 비슷한 인구도 몇천 명,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이 실험 삼아 해봤더니 통용이 되더라. 그럴 수가 있죠. 몇천 명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갑에 뭡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을 다시 꽂아주면은 그게 소비로 흘러나와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인 나라입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아주 글쎄요, 땅으로만 하면은 한 70 정도 될까요? 땅으로 봐서는 아주 아직도 소국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지만 경제 면에서는 어떤 그 경제 지표를 대더라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니까요. 소득주도 성장 이게 틀렸다는 게 문재인 5년 동안에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뭡니까 또
최저 생계비, 예, 최소 임금을 거의 지금 9,600원, 9,700원 정도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걸로 이 기업의 의견을 묵살하고, 예, 노조 입장을 대변했던 5년간, 예, 문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책방을 만들어서는, 예, 이른바 노페이, 열정페이로, 그리고 점심도 알아서 해결하라.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 아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당신들의 슬로건은 바꿔야 된다. 돈이 먼저다. 사람보다는 돈이 먼저다 하는 거를 제가 어제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저도 어제 아주 한 20, 30분 동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만 그 방송하는 도중에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예, 50명의 자원봉사자 모집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바로 꼬리를 내렸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열정페이, 문재인의 평산 책방,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옛날에 6년 전에 이 사태를 예견을 했을까요? 정말 참 아주 우연의 일치치고는 역사의 아이러니죠. 정말 문재인을 작살내는 그런 이 SNS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문재인의 작사를 했을까요? 네, 201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 맞죠? 예, 열정페이를 작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예, 열정페이를 작살내겠습니다. 사례를 알려주세요.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6년 전에 이재명이 이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열정페이라는 것을 내가 작살내겠다 하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열정페이란 아주 규정을 딱 해놨는데요.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재명이 다 열정페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그러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내가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페이를 작살내겠습니다. 예, 작살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예, 평산 책방, 문재인이 주도해서 만든 평산 책방이 딱 걸려드는 겁니다. 예, 여기에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렇죠. 활동 일정 평일 4시간, 또 종일 포함하면 8시간, 네, 이렇게 이 점심 식사를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 근무하는, 하나 월급 한 푼 안 받지만 8시간을 근무해야 점심을 주겠다. 그 다음에 오전 잠깐 오후 잠깐 하는 4시간짜리는 점심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모집 인원도 참 50명. 예, 물론 뭐 문재인 책방이니까 저 정도는 충분히 지지자들 중에서 젊은 층들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겠죠.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평산 책방이 딱 걸려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이 열정페이 작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과로는 이재명이 문재인의 오늘의 행태를 작살 낸 것으로 참, 예, 현대사의 아이러니죠. 저 이 책방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예, 저걸 앞치마라고 그러나요? 네, 앞치마. 우리는 보통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하얀 옷에 뭐가 묻을까봐 이렇게 하는데 뭐 열심히 이렇게 먼지도 털고 그러는 모양이죠.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저게 잊혀지고 싶다. 퇴임 후에는 나도 잊혀질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잊혀지게끔 행동을 안 합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책방을 내고 모든 이슈를 자기가 이 숟가락을 하나 얹어야 직성이 풀리는, 네, 뭐 그래서 정치를 했겠지만요. 예. 잊혀지게 이 본인이 만들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말 따라 저 말 따라 정말로 대중의 내리에서 잊혀지고 싶으면은 어디 책방을 냅니까? 정말 이 고향 양산에 내려가지고 초야에 묻히면서 살아도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제기가 될 텐데 책방을 내고, 예, 한 뭐 일주일 만에 5,800권이 팔렸다고 그러죠. 5,800권이 팔린 것까지는 뭐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 지지자들이 가서 책을 사주고, 예, 굉장히 그 시골에 있는 책방치고는 꽤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게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평산 책방은 재단,
예, 재단법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재단인 것이죠. 예,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 예, 재단법인을 하면은 예, 국세청에서 거기에 맞는 그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것을 설립을 하는데 설립 초기에는 이거 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개인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 계좌에 수익이 들어가는 네, 그런 절차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책을 산 사람들의 그 영수증을 봤더니 웬걸 재단이라던 문재인 책방의 영수증에는 개인 사업자, 문재인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 번호도 따로 있죠. 뭐 120 저게 나오나요? 448 다시 동그라미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11군데네요. 448 다시 가운데 두 자리 그 뒤에 5자리 그러니까 11자리에 있는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 있고 대표자 이름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평산 책방은 책방이되 두 사업자가 같은 동일한 주소지에서 있는 겁니다. 재단법인도 여기에 이 주소지에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개인 사업자가 하는 책방도 여기에 있고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양론이 있더라고요. 한 동일 지역에서 법인도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누구한테 좀 알아보라고 정확한 팩트를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세법이 조금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이 사기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와 재단법인이 동일 사업장을 같이 공유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불법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제가 어디 의뢰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행심님, 예, 구독 캐슈, 우리 원행심님, 오늘 이제 구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런 그 메시지 보면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원행심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월급 주기가 참 힘들어요. 근무자보다 제가 수입이 더 적어요. 프레스님, 네, 그렇군요. 네. MNS자, 코QR, 예, 이거는 그냥 뭐, 발음이 안 되네요. 성준석 코인 투자 수상해요. 좋습니다. 네. 평산 책방 그 먼 곳에 가는 사람들도 속빈 군상들입니다. 우리 보리수님. 네, 보리수님 말씀이 저는 뭐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문 대통령 나 지지했는데 가서 책이라도 좀 팔아줄까라고 그 인근에 있는 예, 뭐 부산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뭐 가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많은 네,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은 우리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정 있는 사람 임따님이 또 멸공을 외쳐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재단이라던 책방 영수증에 사업자 문재인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예, 회계 전문가들은 이건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회계사 중에서 아마 이 시평, 시국과 제일 많이 언급을 하는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사업이라고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지금 영수증하고 매장명은 평산책방, 주소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대표자가 문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네. 그러니까 재단 법인명이 아니고 문재인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죠. 네.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520으로 시작이 되는 개인 사업자 번호도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써 있죠. 위에 대표자는 안도현 시인이 이 명의 안도현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렇게 520으로 되어 있는데 예, 안도현 씨를 저쪽에 대표자로 앉혔군요. 저거야 뭐 얼마든지 서류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안도현은 서점에 없고 예, 문재인은 늘상 예, 그 서점에 있는 걸로 봐선 실질적으로 예, 문재인이
저게 밑에는 대표자가 문재인으로 돼 있고요. 위에는 대표자가 안도현으로 돼 있고, 예, 뭔가 그럼 뭐 공동대표라는 얘기인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화면에 안도현, 문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도현 글쎄요,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지는 몰라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그 대표가 문재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문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영리 사업으로 책을 팔면서 재단의 비영리 사업이라고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 대통령에게 예외를 만약에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김 회계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이 돼서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됐을 뿐이다. 수익금 전액 이거는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일정상 개인 사업자로 내면은 즉시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앞으로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은 수익은 다 그쪽 계좌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렇다면 왜 미리 저렇게 개업을 일찍 시작합니까? 다 이 세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이 재단법인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이후에 서점을 문을 열면 안 되나요? 네, 이거는 진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예, 서점 오픈이 다가오는데 예, 재단의 허가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문재인 대표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서점에 개업을 하는데 굳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촉박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재단법인으로 다 승인이 되고 나서 완벽한 그 상황에서 개소식을 하고 서점을 오픈해도 그게 오히려 더 당당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나라를 5년간 책임을 졌던 그런 그 책임 세력으로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할 만한 그런 구석을 남기면은 본인들도 참 뜨끔뜨끔 할 텐데, 예, 저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